1월 6일 특집 이슈 이스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총정리하면서 저희가 조심스레 예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플랜을 함께 분석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워싱턴 DC 시위 현장에 참여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연방의사당 점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전국이 안갯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금은날 칠흑 같은 산길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데요. 본다 보지 못한다 수준을 넘어선 암흑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태를 요약하자면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대선 선거인단 인증 절차를 위해 상하 양원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같은 시간에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1시 30분경 백악관 인근 앨리스 광장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연설을 했으며 이 연설이 끝난 후 시위대가 내셔널몰을 따라 의사당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양원 합동회의가 개막하는 시간에 맞춰 의사당 앞 집회가 열렸는데 흥분한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당 본 건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시위대는 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까지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총격을 당했는데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어제부터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이 경찰 치안 보조 업무를 위해 배치됐는데 이 주 방위군이 무장을 갖추고 의사당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대기하던 지역 경찰 특공대가 이미 워싱턴 DC를 에워쌌습니다. 랄프 놀덴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 방위군 규모만 4,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실상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오후 6시를 기해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특별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선거를 치렀으나 승리를 빼앗겼다.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다. 우리도 알고 상대방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권력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아무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두가 아주 힘든 시기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든 걸 빼앗긴 적이 없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나라 미국도 모두 빼앗겼다. 이건 부정선거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선 안 된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 모두 특별한 존재다. 모두가 보았듯 그들은 너무도 악한 무리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인지 충분히 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라. 평화롭게 해산하라고 밝혔습니다. 바리게이트를 넘은 시위대는 수백 명 수준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폭력에 익숙한 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공권력의 엄정함이 천지 차이인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당은 봉쇄됐고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의사당 안으로 난입한 시위대는 두 패로 나뉘어 상원과 하원 회의장에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회의 중이던 의원들은 긴급 대피했고 상원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피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 여성은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단초는 바이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반란이라는 말은 바이든이 먼저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게끔 빌미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주 방위군 투입 사실 자체가 비상사태가 발령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준 셈입니다. 한국에서야 국회 안에서 주먹 다짐이 벌어지는가 하면 야당 지도자가 시위대를 몰아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아주 자연스럽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란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며 군대 동원의 정당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지적대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인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시위대를 향해 의사당을 점령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심으로 시위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벌어진 이 초유의 사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향후 얽힌 전국의 실타래를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태는 기회비용이 되며 디폴트 값이 될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파를 이용해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누차 소개해드린 계엄령과 반란 진압법, 비상사태에 따른 군사적 수단 등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상하 양원합동회의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입니다.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 회의를 저지하고 전국 안정을 위해 군대 동원을 통한 하원의회 회의에서 50개 주 다수당의 1주 1표 투표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조지아주에서 실시한 연설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4년 후 출마를 요구했지만 4년 후 선거보다 10주 전에 있었던 이번 선거에 관심이 더 크다, 절대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가진 카드는 계엄령 선포, 반란 진압법 시행, 주정부의 투표기계 압류,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계엄령과 반란 진압법이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만한 수단이 또 많습니다. 3월 13일 이미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공공보건서비스 법률에 의해 전 국민에 대한 자택격리 쿼런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태포드 법률에 의해 주지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재난지역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응급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은 무제한적으로도 재량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이러한 각종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고 연방의회에 군대를 투입해 의원들을 잡아 가둘 수 있다고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지금,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태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명분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